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알파벳이 10%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4,200선을 하회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201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좀 낙폭을 키워가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시장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 오전 중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아쉬운 결과를 내놓게 됐고요. 또 주가 조작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가 다시 풀린 영풍재지 그리고 대양금속은 오늘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가량 장 초반보다 몸을 훨씬 더 낮췄습니다. 2,315선 지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차가운 시선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86%,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낙폭을 키운 채 움직이고 있고요. 어느새 75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7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미국 시장 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지금 훨씬 몸을 계속 낮춰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코스닥도 75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게 오히려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전장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지요? 1차적으로 미국 증시에 믿었던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별로 좀 주치를 못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제 구글의 이제 모의사 알파벳의 현재 실적 이 부분에 좀 충격이 좀 다가온 것 같은데요. 전체 어떤 시장의 흐름이 이미 반영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바닥에 거의 근접하는 부분까지 좀 하락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되는데 결국은 이 직전 저점 위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SK하이닉스 반도체 경기이기 때문에 제조업 어떤 그 심리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 반도체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견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서 어떤 과매도 현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차트를 보시면은 시장의 또 흐름들을 잠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은 지난 10월에 또 바닥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체 고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정을 보이느냐 이런 부분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이제 과매도 국면에 좀 해당이 되고 3개월 동안 연속 하락을 많이 좀 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 고점이 지난 저점을 3일 전의 저점을 약간 무너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는 지지선 영역이 2,398 이 포인트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큰 반등이 들어오고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크게 이제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선 역할이 되는데 요걸 이제 깨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바닥이 어디일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과매도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 진폭이 약간 그 대칭이 되는 점까지는 좀 빠질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저점을 찾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저점을 찾는 방법이 바로 이 중요한 선에서 파동은 항시 위아래 대칭 운동을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이 대칭 운동을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비록 빠진 부분이 있지만은 추가 하락은 약간 열려둬야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저점 영역으로 작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시간상으로 보통 이제 시간이 바뀌는 곳에 이제 변곡이 오기 때문에 10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업의 실적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겠느냐, 매도의 클라이맥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월봉상으로 보면은 과거의 월봉상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이 보통 흑산병이 되면은 거의 바닥에 또 시그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이제 바닥 국면의 어떤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흐름들도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코스닥 지수도 이와 이제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보면은 지금 최근 저점까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반등폭보다는 좀 더 하락을 좀 한 상황이 되지만은 전체 큰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3개월 정도, 3개월이 살짝 가는 관점들인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7월 26일, 그러니까 7월 말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이 오늘이 이제 10월 26일, 정확히 3개월째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상황을 좀 지켜보신 게 좀 지금은 V자로 돌릴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창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과매도 이 구간의 시장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는 실적 발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기간이 좀 지나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오늘 뉴욕 증시가 밀리면서 우리 시장도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도 그래도 좀 뜨거운 부분을 보였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워트입니다. 오늘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새내기주고요. 상장 이후 최고가 기준으로 95%를 기록하면서 순항 중입니다. 두 번째는 맥ICS, 의료기기 업체고요. 코로나19 당시에 산소호흡기 공급 소식에 시세를 보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위중증 환자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주라이트메탈입니다. 알루미늄 관련주고요. 오늘은 현대차에서 경량화 부품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시장인 만큼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더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서도 베스트 종목 하나 꼽아주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한주라이트 메탈입니다. 한주라이트메탈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차량용 경량화 예. 이슈 다루면서 한번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라는 기억이 나거든요. 예. 오늘은 또 현대차랑 관련해서 부품 수주 이슈가 예. 좀 부각을 받고 있네요. 예, 한주라이트메탈은 이름 그대로 현재 라이트 메탈, 가벼운 현재 메탈, 빛의 메탈, 그런 뜻의 또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이제 주조 또 부품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 될수록
차량 경량화가 이제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차량 경량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대적으로 배터리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 1g이라도 가볍다면은 이걸 대체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이제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가 프레스로 이제 찍어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가장 이제 주 재료에 해당이 되는 알루미늄 쪽에 어떤 부품의 어떤 성장성이 좀 뛰어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현대차도 이제 그에 맞춰서 eGMP 부분에 어떤 플랫폼을 형성을 좀 해주고 있고요. 또 그에 맞춰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데 한줄 라이트 메탈이 이런 주조 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부품을 확대를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고 또 하나 부분들은 유럽에 대한 유럽 현재 슬로바키아의 또 공장 시설이 있는데 다른 유럽에 대한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수주도 안에 기대 심리도 더 깔려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차트의 어떤 내용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계속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나 좀 2, 3일 숨고르기가 나와줬을 때 우리가 라이트 메탈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되고 이런 어떤 경량화 부품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 어떤 매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좀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총이 약 900억 정도로 비교적 굉장히 가볍다는 점이 시장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한 주 라이트 메탈 꼽아주셨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또 그리고 유럽과의 수주 기대감 또한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과 또 그중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전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다면 오후장 대비도 함께 해봐야 될 텐데요. 장 초반보다 점점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기 종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첫 번째는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예. 어제도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냈었는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카타르 장관이 또 스마트팜 판로 확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린 플러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오늘은 우리바이오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자, 우리바이오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대마에 대한 합법, 의료용 대마에 대한 합법화, 이 이슈 때문에 최근에 올라줬다가 오늘 다시 한번 부상이 됐던 부분들은 스마트팜도 스마트팜에 대한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바이오도 이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마 의료용 대마 연구,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스마트팜 관련된 기업을 사업을 좀 영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어떤 환경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약간 대세로 좀 작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음식료, 식품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위기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화두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대심 때문에 떠주고 이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마찬가지 스마트팜에도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어떤 급등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용 대마 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의료용 대마에 대한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햄프라는 어떤 칸다디비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칸다디비올은 이제 치료제 어떤 효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치매나
또 신경병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치료제가 좀 없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대마의 칸다디비올이라는 오일이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상용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천연물에 좀 해당이 되고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는 약 그 치료적으로 이제 검증이 돼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을 추출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해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좋은 성분만 포함이 돼 있으면은 전체 금지를 하고 오류용증 아예 이제 이 치료 어떤 파이프라인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연구를 해도 치매는 정복하지 못했고 신경병은 이제 정복하지 못했는데 유일한 성분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력들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툭 하면은 의료용 대마가 그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계속해서 다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됐다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가 다시 한번 이 삼각수렴령의 상단을 이번에 대량 거래로 돌파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바이오에 또 순환매로 다가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약간 늦은 상황인데 장중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우리바이오를 현재 선택을 좀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바이오 만나봤습니다. 스마트팜 관련주로서 순환매 차원에서도 오늘 좀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용 대마와 관련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지금 차트상 자리에서는 좀 장중에 조정이 있을 때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방법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벤티지 랩입니다. 인벤티지 랩 두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한 번 주사를 맞았을 때 이 효능이 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종목 오늘장에서는 왜 주목을 좀 해봐야 될까요? 예, 1차적으로 낙폭과대가 많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기가 있는 현재 그 당뇨병, 그다음에 그 당뇨병 외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어떤 효과, 선풍적인 효과가 장기 주사, 다시 말해서 한 번 복용했을 때 일주일이 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예전에도 비싼 성분이 있었는데 복용에 대한 불편함, 하루에 한 번씩 누가 주사를 놓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해보자 해서 어떤 대중적인 사용 욕구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가 약물의 제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 이제 대세인데 인벤티지 랩은 이걸 한 발 더 뛰어나가서 1개월 또 3개월 약물이 이제 서서히 방출되는 그런 소방형 어떤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에 좀 특화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분해성 고분자 안에 약효로 물질을 탑재를 해서 이게 며칠에 걸쳐서 한 달에 걸쳐서 혈액에서 서서히 방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 복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걸 이제 치매 치료제나 원하는 업체하고 조인을 해서 기술 플랫폼을 팔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팔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좀 뛰어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장이 약세가 돼서 낙폭이 과대됐기 때문에 오늘 제일 먼저 반등을 좀 시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장중 플러스했다가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9,000원대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4936이니까 3배가 넘게 올라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인데 저점에서 출발해서 보자면은 이제 고작 50% 정도의 어떤 상승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놀라운 어떤 성장성이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50%라는 것은 크게 높지 않는 가격이 좀 있다. 그다음에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시총이 한 1,000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바닥에 좀 들어오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인벤티지 랩이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인벤티지랩 살펴봤습니다. 낙폭 과대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주셨고요. 성장성이나 밸류에이션을 좀 평가를 해봤을 때는 지금 가격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이 이슈와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2차 전지 분리막입니다. 2차 전지 시리즈로 좀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양극재, 음극재 좀 살펴봤고 오늘은 이 둘을 분리하는 분리막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분리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 그러니까 직접적인 접촉을 좀 막아서 화재를 막아준다. 이런 역할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제 분리막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리막이나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소재에 좀 해당이 되고 광물 소재는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연말에 중국이 외국인 외국 위험 집단으로 만약에 중국이 포함이 되면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부분의 어떤 2차 전지 부품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광물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수혜 혜택을 받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강력하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리막하고 전해액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리막 외관은 보다시피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화장지 두루마리처럼 생긴 부분들이 외관상으로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기는데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양극 활물 현재 양극재 부분들은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양극 활물질을 코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음극재 같은 경우는 구리판에다가 음극 활물질 흑연 도포된 검정색을 도포하는 거라겠죠. 그걸 분리막도 하나 더 추가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넣고 세 겹을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원통력을 넣고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부분이 됩니다. 2차 전지 원가 구조를 봤을 때 분리막이 1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비교적 어떤 중요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전고체와 반고체로 갈수록 이 분리막이 약간 효용성이 없어지는 그런 단점들이기 때문에 상용화 과정까지는 상당 부분 오래 시간이 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정도는 그 시장 캐파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부분 단점이기는 하지만은 당장은 아니다. 몇 년간은 계속해서 분리막 시장이 커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리막 같은 경우는 완전한 분리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런 것처럼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튬 이온은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미세의 구멍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재나 이런 것들이 나는 이유는 바로 분리막이
사용이 오래될수록 현재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격으로 또는 현재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깨지는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고 기술력을 유지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리튬 분리막, 분리막은 리튬의 이동을 현재 중간에서 양극재와 음극재 이 부분들을 막아서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 리튬 이온만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거고 현재 실질적으로 전기가 발생이 된 걸 리튬이 전자를 잃었다가 음극에서는 잃었다가 다시 한번 양극에서는 그걸 되찾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잠시 펼쳐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죠. 중학교 때도 배우죠. 전기는 음극에서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른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배우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전이 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가서 음극에서 전자를 잃습니다. 이러면은 전자는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극으로 하고 리튬은 잃은 전자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충전하게 되면 이쪽 다시 오는 그런 방식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잃었다 현재 다시 되찾는 과정이 충전과 방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분리막의 현재 어떤 기능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리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분리막을 기계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화학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기계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은 현재 분리막 만드는 소재가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가로세를 계속해서 늘리다 보면은 이렇게 생기는 어떤 있고 이 어떤 다공 구조의 사이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계적 인장 방법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화학적 인장 방법이 좀 있습니다. 화학적 인장 방법은 현재 첨가제를 폴리에틸렌을 가지고 화학 첨가제를 써서 다공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좀 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이거를 구멍을 좀 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이 대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좀 추가된 방식은 똑같이 이렇게 만들지만은 위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성능 향상을 시켜서 세라믹 입자를 위에다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양쪽에다 붙이는 경우 이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본드를 발라서 바인더를 발라서 튼튼하게 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화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화 발전된 분리막의 구조는 이렇게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인장을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것처럼 처음에는 좁은 원단인데 이걸 넓게 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계식으로 가로도 켜주고 세로로 약간 길어지게 하는 그런 특수한 레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축 신장, 양쪽의 연신 과정을 거치면서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배터리 340공방 업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WCP 이 부분들이 과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 에너솔루션은 해외 업체를 탑2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레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를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LG 에너솔루션이 이번에 만약에 중국을 현재 유해 집단으로, 위험 집단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요거를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대한 성장력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SK온은 자기 자회사인 SKIT에서 수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분리막은
없어진 이렇게 이제 리튬 이온 전지나 전고체 전지로 갔을 때 분리막이 없어지고 없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바로 분리막 벤더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규모로 어떻게 보면은 교체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대한 수요주가 떠올라갈 수가 있고,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RA가 발효가 좀 됐습니다. 근데 FEOC라는 게 있는데 해외 우려 집단의 정의를 규정을 2023년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중국에 이제 포함이 되거나 또 중국 지분이 있거나 하는 구체적인 세부안이 발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규정상으로 보면은 이 분리막은 배터리 부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24년 당장 내년부터 그게 적용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쓰면은 더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공급망을 갈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IRA에 따른 2차 전지 밸류체인 구분에서 배터리 부품 중에 전해질 분리막 부분들이 들어갔던 것들이 좀 해당이 되고 핵심 광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수혜 업종으로 분리막하고 전해질이 2024년부터 수혜를,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은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또 중국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현재 히토류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 기싸움을 벌이면서 11월 달에 조만간 뭐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의 기싸움을 통해서 요걸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는 거의 치명타를 보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2차 전지 붐이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관련된 종목은 잠시 후에 제가 엄선해서 탑 3를 현재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 분리막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서 보여주셨던 표를 보니까 2차 전지 단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양극재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그 뒤를 또 분리막이 이어서 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기차를 살까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좀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또 화재이기 때문에 이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게 분리막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소재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를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익률 100%가 넘게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에 소개해드렸던 현대바이오,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소개해드린 이후에 현대바이오에서 범용 항바이러스제를 개발을 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출렁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얼마나 조금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최근 현재 급등하고 있는 건 국내에서는 현재 서구 가축 전염병,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아니라 약간 급성 폐렴 관련된 이슈가 좀 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왜 우리가 이제 질병 관련된 부분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과거에 어떤 그 신종플루, 사스 뭐 이런 부분들로 회자가 좀 됐었는데, 코로나 넘어가면서 글로벌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치명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 전염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이제 대체적인 연구 동향으로 보면은 4, 5년 주기로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의 확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 돌고 있는 이쪽 폐렴 관련된 부분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다시 확산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현재 하고 있는데 현대바이오는 코로나 치료제로서 치료제로 마지막까지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약물 재창출 기술이기 때문에 빨리 어떤 3년 동안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 하더라도 광범위 니클로사마이드가 여러 가지 광범위 항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려졌기 때문에 유일한 치료제 대안으로서 떠올라갈 수가 있고 또 긴급 사용 신청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수십 개 업체가 달라들었지만 유일하게 현대바이오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세 랠리가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차익 실현 매물하고 온가격까지 와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월봉 차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에서 보면은 약 40개월 주기를 보면 잘 아실 겁니다. 현재 키친 파동의 주기죠. 상승 삭발형 이후에 5개월째 이걸 고점을 넘어가는 파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파동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중국 어떤 부분의 확산 여부를 주목을 좀 해야 되지만은 확산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한번 가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되지 않느냐. 글로벌로 보면은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약입니다. 유일하게 이런 약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지난 8월 4일에 소개해드린 이후 64% 수익률을 현재까지 달성해냈는데요. 또 소가축 전염병 그리고 중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해서 이번 이슈와 맞물리면서도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크게 좀 빠지지 않았습니다. 0.91%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밀려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 다뤘던 분리막과 관련된 수혜주 이제 만나봐야 될 텐데요. 3위 동메달 종목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를 동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석유 관련주로 예.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석유 관련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2차 전지 쪽 모멘텀도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분리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온단을 습식이든지 건식이든지 기계식이든지 가공을 좀 해야 되죠. 근데 그 온단이 이제 폴리에스테르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한유화가 이걸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리막 소재 기업들은 이 업체 거를 납품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벤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분리막용 폴리에스테르를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분리막 소재 폴리에스테르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건데 석유화학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열을 하면서 끓는 점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나프타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납사라기도 하고 이 나프타를 가지고 모든 우리가 화학 제품을 다 만들어내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프타를 과정에서 뭐 현재 중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그다음에 합성고무, 기타 제품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폴리에스테르 방식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실제 이제 분리막 구조를 보시면은 건식 분리막, 그다음에 습식 분리막 이런 부분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폴리프로필렌,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성분이 납사의 어떤 그 물질이죠. 이런 성분을 가지고 만드는 온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폴리프로필렌하고 폴리에틸렌이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플라스틱인데 약간 연성, 구부러짐이 약간 좋은 것이 폴리에틸렌, 딱딱한 플라스틱 종류가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실제 이제 분리막용 보시면은 이런 것 때문에 습식 분리막, 그다음에 건식 분리막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이것 때문에 전체 화학 유화 제품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 성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한유화가 이런 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더라도 미서 현재 크게는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는 많이 올랐습니다. 10만 원에서 19만 원이니까 더블로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밀렸다가 오히려 최근에는 주가가 어떻게 보면 빠지지 않고 미리서 상승과 조정을 보이고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서 화학 경기나 동행을 하기 때문에 선반영이 돼서 올라가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우리가 대한유화를 긍정적으로 약간 보시길 바랍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대한유화 꼽아주셨습니다. 분리막을 만들려면 원재료인 폴리에스테르가 필요한데 이 대한유화가 이런 부분을 좀 책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2위는 UST입니다. UST 오늘 은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분리막 신기술이라고 불리면서 하이브리드 분리막에 네.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신기술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기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흐름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UST는 원래 ST가 이제 스테인리스라는 뜻이 좀 해당이 되죠. 니켈을 가지고 가공한 것이 이제 스테인리스라고 하는데 최근 이제 부가가치죠. 현재 부가가치, 정밀관, 그다음에 고순도 청정관 이런 것들은 반도체 시설이라든가 정밀 어떤 그 연구 시설에서 많이 소모가 되는데 고가치 어떤 스테인리스 관을 생산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현재 분리막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분리막 하시면서 검식막과 습식막의 어떤 그 장점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분리막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건식막은 인장해서 습식막은 화학적 가공인데 이걸 동시에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분리막을 만들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세라믹하고 폴리에스테르를 아예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한 번에 만드는 부분인데 원가 경쟁에서는 둘 다 앞서고 있는데 지금 샘플 테스트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면 크게 이제 시세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US 골랐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가공 업체 중에 후발 업체지만은 영업이익이 10%를 넘어간 기업이 굉장히 드문데 UST는 10%를 넘어가는 그런 매우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다. 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UST의 어떤 차트의 어떤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총이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오르지 못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저점에서 보면은 2,400원에서 거의 한 4,800원 더블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원 가격까지 다 내려온 건데 실제 이제 상용화 과정, 테스팅 과정, 양산 직전에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치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됐을 때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게 상용화 가능성이 만약에 굉장히 높아진다 하면은 큰 시세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돼서 UST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UST 오늘의 은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건식과 습식용 장점을 모두 합친 하이브리드 분리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직은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상용화가 되기만 한다면 엄청난 기술로 좀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본다면 상용화 과정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1위 금메달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WCP입니다.
WCP를 오늘 1위 금메달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사실 앞서 화면에서 잠시 네. 이름이 좀 보이긴 예.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막 상장한 지 1년 좀 넘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그 차트 안에서 봤을 때는 삼성 SDI 그리고 삼성이 네. 써져 있었으니까 고객사를 좀 탄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종목을 금메달로 또 꼽아주신 이유가 궁금한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WCP는 사실 일본 상장 기업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왜 일본 종목을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투자에는 국경이 없죠. 그래서 자 보시기 바라고 이제 도쿄 상장했던 현재 스코프가 한국의 지사를 차렸던 전문으로 하기 위한 지사를 차렸던 것이 있는데 W스코프 코리아가 IT 쪽에서도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분리막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차려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EV용으로 차린 부분들이 WCP라는 기업이 좀 있습니다. WCP라는 기업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술력은 일단은 인정을 좀 받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삼성 SDI하고 삼성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이제 공정을 하면서 일본과 굉장히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인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연고 때문인지 몰라도 삼성 SDI에 전속으로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SDI가 현재 그 수주에 대한 생산 개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스텔란티스 물량 확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것 이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삼성 SDI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업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지금 이제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은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공격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헝가리에 대한 어떤 생산 개파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상당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품 생산 경쟁력, 원가 구조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좀 첨단화 좀 시켰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신 과정에서 현재 재료적 낭비를 없애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보통 그 습식 공정, 건식 공정이나 습식 공정에서는 추가적으로는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세라믹 코팅을 앞뒤로 하게 되죠. 근데 앞뒤로 하는 뭐 코팅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조 생산 속도가 효율적인 어떤 부분 A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WCP를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붐 때문에 최근에 4만 원대에서 거의 8만 원까지 W 왔는데 거의 4만 3천 원까지 다시 거의 온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재바닥에서 턴 어라운딩 가능성이 많고 또 연말에 중국을 위험 집단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전해질하고 분리막이 시세 랠리에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WCP를 SKIET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WCP가 비슷한 동급이기 때문에 금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의 금메달 종목으로 WCP 살펴봤습니다. 이미 뭐 기술력은 인정받은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다가 헝가리 등 이렇게 해외에다 시장을 거점을 좀 두고 공격적으로 생산 캐파를 좀 넓혀가고 있는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한다면 앞으로 성장성까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금메달로 꼽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2차 전지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구분하는 분리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화재나 폭발을 막는 중요한 역할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해 봐야겠고요. 오늘 보안 그리고 바이오주 시세를 보이는 종목들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베스트 종목으로는 한주 라이트 메탈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현대차와의 수주 소식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